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는 더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디서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 지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갑자기 뭐 대형주들 위주로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기아의 움직임이 단연코 독보적입니다. 자, 시장에는 역시 변수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호재가 될 만한 상황이 별로 없는 불확실한 장세거든요. 그럼 대체 이 상승세는 어디에서 나온 거고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진단해봐야겠죠? 오늘도 무국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깜짝 놀랄만 할 때 상전, 벽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만 해도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뭐 판결 그 선고 결과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3일 만에 확 바뀌었어. 그 또 3일이라고 하시고 3일 천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괜히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뭔가 분기점은 나올 것 같아. 분기점? 우선은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금요일장까지의 상승세 좀 이유나 좀 상황을 좀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일 안에 100포인트 오른 에너지는 뭐 저PBR 지주사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 우린 현대차 기아가 그래 5% 7% 올라갈 때 우리는 SL 찍어드렸거든. 맞아요. 부품단. 부품단 SL 억 단위로 우리의 SL 기아하고 SL하고 똑같아. 그래서 오늘 35,000, 31,000원에 산 SL을 35,800원으로 지금 끝났네요. 반을 파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은 무조건 반 매도 현금 만들어 갖고 2월 5일 판결이 좋게 나오면 그때 살 것도 많아. 못 간 것들 중에. 근데 선생님 일단 양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코스피에. 뭔가 승부를 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ETF 쪽으로는 매도가 잡힌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대놓고 산다는 거는 야, 그동안 한국 시장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 저평가야. 지금 들어가야 돼. 라는 판단으로 그거는 정리해야 돼. ETF 매도는 금융투자 기관이고 외국인은 현물에서 샀어. 선물 매도를 했지. ETF는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ETF는 금융투자 금융만. 3조. 그런데 이틀 만에 2월 1일과 2일에 싹 바뀐 게 누구냐? 외국인. 외국인도 뭐가 바뀌었나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뭐가 바뀌었냐고요? 매수. 보면 외국인이 이틀 동안에 거의 3조 샀어. 현물에서. 선물도 2조 8천억 샀어. 응? 2조 8천억. 현선물 동시 매수. 그런데 이거를 1월 2일로 놓고 봐봐. 1월 2일 전체. 1월 2일로 보면 외국인은 선물 아직 2조 9천억 매도야. 전체적인 누계로 보면은 아직은 2조 9천억, 그러니까 5조 3천억에서 반을 청산, 단기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그러면 다음 주 연휴까지 연휴 전에 4일 있잖아요. 월화수목. 그러니까 그러면 요 매수가 매도 친 거를 환매수했을까, 네이키드 매수했을까? 이게 또 중요할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미결제 약정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됐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3일 동안에 미결제 약정이 1월 30일까지는 미결제 줄었는데 이틀간 미결제가 늘었어요? 그렇지. 11,000개가 늘었어. 미결제가 늘었다는 거는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그 방향을 계속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현물 땡기고 외국인은 대충 보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청산 매수. 그 반 정도 청산 매수해서 그 매도 친 거를 환매수하면서 이게 이제 갖다 얘기해서 공매도 친 애들이 쇼커버린 거 이게 이제 올라온 개념이고 현물 땡기면서 금융투자가 반대야. 금융투자가 얘네들은 금융투자는 지금
1월 2일 기준으로 네. 선물 총량은 9천억 매수야. 그런데 2월 1일부터 바꿔볼게. 2월 1일부터는 2조 1천억을 때렸어.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현물에서 사착 사면서 때려버린 거야. 그리고 ETF는 건들잖아. ETF는 이틀 동안에 400억 샀어. 누계는 3조 아직 매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선생님? 응? 최근 이틀 동안 금융기관 투자자는 매수했는데 지주사만 샀어. 응? 시장도 지주사만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금. 매수 주체가 사실 금융투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그 상작각을 하나 이렇게 봐봐. 상작각. 삼성물산, 지주사, 은행주 이런 거를 금융투자가 샀어. 금융투자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때렸어. 삼성전자 외국인은 샀어. 네. 그 다음에 선물 매수를 거의 이틀 동안 2조 8천억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 매도도 늘었지, 매수도 늘었지. 둘 개 반 정도는 금융투자는 갖다 예를 들어서 그 네이키드 매도도 있었고 네. 매수한 거를 청산 환매수도 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은 매도 그동안 매도 친 거 환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갖다 해서 매수했던 걸 전매도지 얘네들은 그 다음에 외국인은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3조 가까이 선물을 매수했는데 네. 누계는 아직까지 2조 8천억이야. 네. 그럼 5조 3천억에서 반 정도가 환매수 들었다. 그런데 삼성전자 땡기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쪽은 삼성전자 쫙 땡기고 SK하이닉스를 눌렀어. 그럼 재밌는 거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롱숏 반도체 섹터인데 같이. 아주 골 때려요. 응?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주사 저 PBR에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3일 동안의 상세가 이뤄진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현대차와 같은 그 자동차 관련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한 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롱숏으로 관리만 하면서 현대차 기아를 끌어올린 거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 중에는 열받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쵸. 사실 지난주 우리가 얘기해도 이제 반도체주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은 기사에서 많이 봤지만 자동차주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제 꺾일 거다. 마치 옛날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한 이후로 좀 꼬꾸라진 것처럼 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종목들을 땡겨 올리니까 우리는 그때 테슬라 바닥 치니까 테슬라 연결고리에 자동차 부품하고 현대차는 뭐 20만 원에서 별로 수익률이 5% 정도 집중이니까 우리 20만 원 이상 매도하고 기아만 또 하면서 SL을 집중해 드렸거든. 이게 그냥 치고 나가버린 거야. 약간 지주사 개념의 거버넌스 게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현대 오토 에버나 현대 글로비스 그때 태용로직스하고 현대 글로비스나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태용로직스 다음엔 현대 글로비스 16만 원에서 오늘 19만 원가 가서 반을 때려들었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3일 만에 그러면서 태용로직스는 계속 죽어.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연결고리 종목들이 1월 25일 날이 실적 발표였어. 네. SK 하이닉스 고점이 언제인지 알아? 언제죠? 1월 22일이에요. 이때가 삼성전자는 7만 6천 원, SK 하이닉스는 14만 5천 원. 이게 급락을 한 거야. 1월 말까지. 삼성전자 7만 2천 원, SK 하이닉스 13만 1천 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짱돌 맞으면서 이쪽 주도주입니다 했던 뭐 이오테크닉스니 한미반도체니 하나마이크론이니 우리가 코리아 서킷도 21,000원에 팔아라 이게 17,000원까지 빠지고 네. 순식간에 다들 급락을 한 거야. 오늘 그거 반사적이었어 오히려. 지수사 팔아서 반만. SK하이닉스도 반만. 왜 그랬을까? 다음 주에 판결에 따라 완전히 또 지주사 급락, 그 다음에 반도체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미친 시소식의 변동성 같아.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인데, 근데 만약에 불리하게 나오면 반도체 주엔 또 악재가 되는 건가요? 근데 SK하이닉스 연골고리는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방금. 그래서 질문 드린 건데 왜냐면 삼성전자는 사실 이번 실적에서 반도체 섹터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랑 같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괴리가 있고 좀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반도체보다는 통신이나 다른 쪽이라는 파운더리. 거죠. 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판결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왜냐면 반도체 경쟁 관계에 있고 이쪽을 투자한다 보면 SK하이닉스가 롱숏에 같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상황이잖아요. 나는 그거 지금 그런 분석을 안 할래.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그 어널리스트적 거에 뭐 업황에 연결된 분석은 아니잖아. 그냥 장기판의 말에 요번에는 이쪽은 숏을 걸자, 이쪽은 롱을 걸자에 외국 CIO의 흐름에 따라서 할래. 근데 선생님 방금 SK하이닉스가 그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땡기는지 어떻게 하락하는지 볼 거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부정적 나오면 나는 SK하이닉스는 롱으로 걸릴 것 같아. 오히려. 그 부정적으로 하면 SK하이닉스가 전체 세계적인 업황의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 경쟁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저기 마이너스면 이때다 하고 땡겨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연골고리 종목들은 같이 또 쫙 따라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8,000원 급등 때 매도해드렸던 SF 반도체도 오늘 이것도 삼성 연골이지만 6,000원 단위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고 바닥권에 있는 걸 사고 지주사나 단기간에 급등한 건 반 팔아서 현금 만들어 놓고 그냥 시소 그러니까 이 지수를 100포인트 오르는데 주축이 됐던 것들은 현금화 3일 만에 그리고 반대로 급락시킨 거는 반만 매수. 왜 반만 매수냐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같이 죽일 수도 있잖아. 이거를 생각을 안 할래. 같이 죽이면 그때 나머지 반을 그때 살 거야.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킷 21,000원인데 17,000원이야. 같이 죽여 15,000원. 그럼 거기서 다 살래. 근데 17,000원에서 바로 급등해. 그러면 안 올라갔던 S&P 반도체 주변 그때 테마를 또 다른 거 바꿔서 그때 뭐 철도줄 사든지 원전줄 사 그때 또 수급 들어오는 거. 분명히 또 한쪽이 죽으면 그때 또 땡기는 주체가 또 생길 거라고 봐. 그거를 또 살래. 그거는 월요일 날 판단할래.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대충 이런 선거는 장중에 나오기보다는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2월 6일 날 반영이 되거든. 근데 이제 곧 또 다음 주면 구정 연휴 설 연휴로 갑니다. 그래갖고 그냥 롱숏 전략을 집중할래. 롱숏 전략. 이 롱숏 전략이라는 게 내가 오늘 느낌이 꼭 어떤 느낌이면 28일 1월 2일 느낌이야. 그때 그냥 팍 땡겨갖고 2670까지 와 해놓고 2월 1일날 이제부터 연말 가자 했더니 박살을 내놨잖아. 맞아요. 파생시장에서는 지금 이틀 동안 이 금융투자는 2조를 때렸고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2조를 가까이 샀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누가 이길지.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좀 무서워요. 자라보고 놀란 거 가지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막 그때 환호했다가 1월 한 달간 진짜 시장이 엄청 박살났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 또 일해놓고 나서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아니.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럼 왜 무서워해? 즐기자고. 급등한 거 팔고 급락한 거 사서 시소 천기 올려 그 홍기 내려 뭐 이런 이 작업이만 계속 해보자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종목을 잘 선택하고 섹터에서 내가 순환 매매를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현금화를 많이 시켜줬어. 선생님, 우리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 1심 선고 관련해서 조금 틀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지만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화요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경우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아무래도 통신주겠죠?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일까요? 그런데 그거는 반 때리라고 그랬고 나머지 반은 그때 좋게 나왔을 때 그때 급등 때 다 때려라. 근데 나쁘게 나오면 70만 원까지 급락을 했거든. 그러니까 좋게 나왔을 때 호재가 반영되는 종목부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통신주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뭔가 이재용 회장이 삼성 쪽에서 뭔가 투자가 들어가서 뭔가 국면 전환이 나올 것 같은 업황으로 따로 봐. 통신 섹터만. 그리고 그거를 미중 간의 갈등과 오히려 갖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트럼프 쪽 에너지로 나는 통신주를 봐. 근데 그게 불리하게 나오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파운더리나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를 이만큼 할 거를 이만큼만 할 건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통신 뭐 이런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에서 지향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기노업에서 밝다 전망이. 그러면 KMW나 뭐 RFHIC나 선생님 해당 종목들. 나는 LFH는 너 그냥 KMW. KMW 또 뭐 있죠? 오이솔루션. 하나 정한다면 오이솔루션. 그리고 지금 차별화가 너무 심해. KMW만 건들 수도 있다고.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하는 거 비트 컴퓨터 최고인데 유비케어는 하루 올려놓고 그냥 원위치 시켜버리잖아. 이 차별화가 같은 테마에서 너무 극심해. 그러니까 수급 들어가고 대장주 정보 선택만 할래. 그럼 통신에서는 KMW만 본다. 그리고 다른 하나 섹터. 정한 더 한다면 오이솔루션. 다른 섹터는 또 뭐가 있어요? 수혜를 볼 만한 섹터. 수혜를 보려는 건 오히려 그때는 삼성물산? 아니야. 호테실라, 삼성생명, 거버넌스에 이재용 회장이 불리하게 했을 때 다른 주체. 좋게 나왔을 때. 좋게 나왔을 때?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투자가 확대될 테니까 로봇? AI? AI, 소부장.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NS 텍, 칩셋 미디어, SF 반도체 그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거네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통신은 이렇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갈 건데 좋게 간다면 반도체나 이런 쪽에 용인 이쪽에 좀 투자하고 그 정부에서 지향하는 반도체 그거 클러스. 그러면 그때 지하와 철도도 같이 갈 것 같아. 지금은 힘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빨라지겠네. 그럼 뭐 지와 항상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정부 정책 쪽에도 힘이 더 실릴 거다. 그리고 이건 총선 전에 악재 없다 하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냥 쫙. 그럼 외국인 매수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더 거예요? 들어올 수 왜냐면 있지. 어쨌든 리스크가 삼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희생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 종목이 만약에 나스닥에 있었으면 이 가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런 법률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면 뭐 반도체나 이게 전체적으로 좀 굵직하게 가는 움직임이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국면의 흐름으로 나눠서 한번 보자. 1월 9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가 삼성전자 얼마인게 77,000원이야. 그리고 급락을 시켰어. 그리고 1월 18일 77,000원까지 박살낸 거야.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까지 요 전까지 76,000원까지 대반등을 줬어. 그다음 SK 하이닉스 두들겨 맞으니까 또 72,000원까지 박살이 났어. 지금 오늘 종가가 75,000원입니다. 종가 75,000원. 다시 75,000원 왔어. 그러면 이재용 회장 판결이 좋게 나. 이거 뚫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그러면 2,600이 2,650이나 2,670. 요새 이렇게 가면
50포인트씩 가버리는 거야. 이러면 또 3천 간다는 얘기 100%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또 관련된 소부장 같은 게 삼성전자 이렇게 갈 때 거의 얘가 여기서 한 7% 가면 다른 거 어떨까? 아니, 그쵸. 20-30%짜리. 20-30% 가죠. 그런 것들 오늘 그래서 그거 반만 사자. 그리고 월요일날 확인하면 다 사자. 이렇게 전략을 짠 거야. 그런데 이게 나쁘게 나와서 폭탄 제조가 된 거야. 제일 나쁜 게 지수를 단기간에 100포인트 오르는 게 이게 오히려 폭탄이다 버린 거야. 그럼 빠질 때도 50씩 빠져 그러면. 그쵸. 만약에 선고가 안 좋게 나왔는데 지수가 오른 게 없으면 악재가 발생이 돼도 크게 낙폭이 크지 않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번에 땡긴 주체가 반대로 엎어치가 들어가는 거겠지. 그럼 현대차, 기아, 지주사가 쇼시에가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은행 벌써 오늘 약간 꼬리 달리는 게 지주사 쪽에서 그런 냄새가 나. 삼성물산 15원에서 꼬리 달리고 뭐 롯데지주도 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약간씩 꼬리 달리는 것들이 많아. 지주사들이. 이거 그러니까 차익 실현 및 이거 확인하고 다음 배팅을 준비하는 총알을 준비한 것 같아. 요게 이제 갈림길이 이제 구정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삼성생명, 호텔신라. 그렇지. 그 이부진 씨 라인이라든지 다른 또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동안 눌렀던 걸 땡길 것 같아.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난 땡길 것 같아. SK 하이닉스 연골고리. 삼성전자가 반대로 갈 것 같아. 근데 왜 원전주를 안 좋게 나오면 땡겨요? 왜냐면 원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정부 정책의 모멘텀의 방향성이랑 일치하는 섹터인데 앞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좋게 나왔을 때 정부가 지향하는 쪽으로 힘이 더 실릴 거고 지하 뭐 이렇게 하면 새롭게 뭐 빅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다 원전 이런 거랑 다 연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봐. 뭔가 힘을 실어갖고 뭐해갖고 여기서 같이 가지면 쫙 폈는데 판결이 약간 좌파 성격의 뭔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4월 총선에 뭔가 끌어가려면 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내세울 게. 잘 이게 좋게 나오면 이렇게 건설 SOC 굵게 간다면 안 좋게 나오면 이렇게 원 포인트로 탁 찍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럴 수밖에 말씀이시군요. 없겠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갈림길이 있는 거야. 확정하지 말자고. 난 이 길로 갈 거야. 근데 메롱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 다시 이 길 가는데 이게 3개월로 시차가 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확인하고 그 길 가는 거 보고 그때 따라가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현명한 전략이야. 우리가 SK 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 나올 때 미리 판단하지 마. 나와갖고 두통좀 맞으면 관련주 때리는 게 정답이다. 초기에 그게 정답이거든. 그러면 요번에 소부장 관련주 힘 실어갖고 주도주하고 다시는 분은 지금 완전히 난리 났고, 이게 뭐야? 뒤통수 맞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도 연합전선 맞아갖고 우리도 힘 합쳐서 싸우자라고까지 소리를 지르겠어. 지금 기관하고 연기금이 공작해갖고 지주사 저피하래갖고 지금 이런 은행주라든지 그 무거운 롯데지주를 단기간에 30-40% 올리고 그다음 은행주 오히려 은행주가 단기 그 업황에서는 최고의 상승률이야. 아니 부동산 PF라든지 홍콩 ELS라든지 일반 투자자들 다 겁주고 다 털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급등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새 시장 섹터에서 뒤통수 당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럼 선생님 일단 1심 선고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투자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금 확보를 해놓는 움직임을 선생님도 전략을 주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러면 그래놓고 결과를 보고 왜냐면 이번에 판결 났다고 해서 무슨 유죄 판결 났다고 해서 다시 구속당하는 이런 거 아니야. 지금 1심이니까 또 이제 2심 그러면 또 상관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대신 그동안 이걸 관련해서 에너지를 분출했던 매수 에너지가 오히려
쇼시 걸릴 수가 있으니까 단기간에 3일 오른 것들의 반을 그냥 순식간에 하루만 해도 날려보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전략을 미리 급등한 것들은 현금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딱 정하는 거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선생님 우리가 방송을 어쨌든 다음 주 이제 구정이라 목요일에 하긴 할 텐데 결과 나오고 나서는 바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과가 만약에 무죄 나오면 아니 목요일쯤이면 확인되겠지. 그러니까 그 전에 대응을 못 하시잖아요. 저희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그 사회 전략을 모르니까. 아니 우리 카페는 그냥 뻥으로 있어요. 그 와서 보시면 방송만 보시는 분 카페 가입하세요. 전략이 다 나갑니다. 전략이 나가서 거기에 대응의 롱숏들이 글로 음성으로 다 되니까 카페 가입하셔갖고 거기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3일 세상이 3일 천하로 완전히 그냥 다이나믹합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하냐. 100만 원 놓고 이틀 만에 이게 예를 들어서 3,000%, 5,000% 간다는 게 정상이야. 예를 들어 3,000만 원, 5,000만 원 됐어. 이게 정상이야? 정상 아니야. 그거는 뭐야? 단기간에 2, 3조 산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가장 나쁜 게 뭐냐? 지수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거야. 왜냐면 이게 또 상하게 달리면 이게 또 급락시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1조가 순식간에 샀다 팔았다가 될 수 있던 시장이야. 그럼 거기에 관련된 매수 주체에 연결된 종목들은 파생과 연동해서 꼬리 변동성으로 봐야지. 오히려 나쁘게 나면 이제 또 중소형주 개별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시장은 가긴 가는데 누가 가느냐. 간 놈이 더 가냐 안 간 놈이 더 가냐 이런 차이네요. 그러니까 요새만큼 운빨이라 롱숏을 전략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에 롯데정보통신이 그동안 거의 급등을 해갖고 27,000원짜리가 53,000원까지 갔어. 더블. 응? 그때 롯데 지주는 급락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때 갔던 것들이 CXL, 오킨스전자, 어버반자체, 디바이스라든지 온 센서 AR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롯데정보통신 이거 팔아갖고 롯데지주 간 사람이 최고야. 그 롯데지주 32,000원, 3,000원대 나는 반을 매도하라고 했어. 시간이 가시면 4만원 넘어서 하면 오케이야. 그런데 50%는 반 매도해서 33,000원 돌파하면 다시 매도한 거 다시 따라붙어. 따라붙어. 마치 7,500원대 비트컴퓨터 팔아서 돌파하면 다시 따라붙어갖고 9,000원대 다 팔아들었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생각대로 이게 급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승폭에 24,000원짜리 33,000원이면 반이 얼마냐면 26,000~27,000원까지 흔들어 볼 수가 있어. 단기간에. 그럼 여기서 판 거 그대로 껴놓는 거야. 마치 차바이오텍 21,000원에 끓이신 분 17,000원대 다시 진입하는 거와 비슷한 거라고. 이런 걸 하라고. 지난 다음에 할 거 소용없단 말이야. 항상 나는 이 진폭 예를 들어서 27,000원과 33,000원 보합이야. 그러면 대응 안 하면 되는 거고. 난 이거 대응하려고 그러면 미리 생각하고 일부 수량을 팔아서 다시 사고 이걸 조절하시란 얘기지. 오늘은 그 감각으로 지수들을 현금화 시켜드렸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롯데 지주는 일단 최근에 좀 바닥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롯데 지주 우선주는 왜 안 움직여요? 우선주가 걸려면 롯데 지주 관련된 그 호텔 롯데 IPO라든지 이 연결돼서 우선주를 뭐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 우선주 게임이야. 지금은 지주사, 저PBR, 자사주, 소각 이 개념을 한 거니까 우선주 왜 건드려? 건드리지 않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상황의 어떤 에너지의 끌개로 지금 움직이냐. 지금 저PBR주도 전체 2,000개 중에 1,000개가 저PBR이야. 1,000개가 저PBR. 1,000개 다 올랐어요? 아니지. 우선주 아니 자사주 소각 가능성 있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그래서 기아가 자사주 소각가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무거운 것도 이렇게 급등한 거야. 이게 지수를 100포인트 올린 거야. 그러면 이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주 소각을 해야지. 아니 그거 아니야. 조 단위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돼. 아 그렇죠. 수급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현선물에서 조 단위 매수가 들어와야 돼. 근데 월요일 화요일에는 일단 월요일은 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생각하지 말자. 결과 보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도 난 조단위 들어올 줄 몰랐어. 그 혹시 어제 정보가 샜나? 좀 약간 이런 느낌이다. 아니 제가 막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재판부가 경제적 영향력이 판결의 참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배팅한 외국인들이 그거가 됐을 때 더 재료 노출로 반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재료 노출은 빠지는 건데 또.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아니 SK하이닉스 서프라이즈인데 뒤통수 때리니 100만 줄 때렸단 말이야. 이번에 차바이 때 왜 못 갔냐? 1003번 나오는데 260억을 때려.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주먹을 때리는데 그 뭐 재료가 노출됐는데 때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지금은 수급이 중요해. 지금은 수급이다. 어.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청책법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방송 이후에 제가 댓글만 보는데 차바이오텍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청책법 통과가 됐는데 차바이오텍은 왜 주가가 잘 안 움직이나요?도 있었고,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이제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도 아니, 있었고.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장 안 갈 수 있어. 이제 법만 통과됐어. 이제는 그러면 법 통계 갖고 절차 받아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을 하는구나. 그 이제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구나. 그런데 아직 수급에 안 들어오잖아. 그 왜 차바이오텍도 사실 그룹의 지주사격이잖아요, 선생님. 선수들이 딴 거 하기 바빠. 왜 걔는 저 PBR주 아닌가요? 차바이오텍? 아니에요? 딴 거 하기 바빠. 그 의료 민영화 뭐 이런 모멘텀도 있고 의료 뭐 분위기는 조성이 참 좋은 상황이었는데 차바이떡 근데 차바이떡 하나잖아. 지금 1월 9일부터 최고 하락한 종목 섹터의 바이오야. 차바이오텍이? 아니 전체 업황세.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야. 소부장이야. 1월 9일부터 18일 동안. 그때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은행, 전력 이런 것들이야. 보험. 시장이 어떠냐? 1월 9일이 종합주가 2,600이야. 네. 2,400까지 1월 18 빠졌어. 네. 오늘 2,600 그대로 왔어. 그런데 그 사이에 제일 많이 빠진 것들이 2차 전지, 바이오, 또 게임, 컨텐츠, 엔터 이런 것들이야. 롱숏이 분명한 거야. 그럼 왜 빠졌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야. 기관도 같이 때렸어. 추멍이 아까운데 갈 리가 있어. 그러면 암마 호재라도 그러면 첨단발 그 종목 하나 하면 이게 못이 하나 딱이니까 두들겨 맞기 딱이지. 안 건드리는 거야. 가능성이 일단 시장이 조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사실 JP모건 컨퍼런스 그거 끝나고 바이오는 땡이잖아. 바이오는 좀 그걸 잃었죠. 그러니까 셀티론 에너지 죽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셀티론 올라가고 이게 다 섞어서 갈 때 이게 상한가 치고 막 이럴 수 있지. 그게 언제? 3월 같아. 부정 지나서. 만약에 이 첨삭법이면 이게 분위기가 연결이 되려고 그랬으면 JP모건 컨퍼런스 그 앞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됐으면 또 혹시 모르는데. 뭐 셀티론이 지금 20만 원 가고 그러면 그렇지. 아마 땡겼을 거야 그때. 근데 내가 왜 3월 달을 체크할게? 왜 그러게? 감사 보고서. 바이오는 감사 보고서. 차병원 그룹은 그래도 상관없지. 괜찮잖아요. 상관없지. R&D 투자가 좀 많긴 하지만. 근데 요새 사고치고 뭐하고 뭐 또 대주주 반대만 다 그쪽 섹터들이야. 바이오? 그쪽 섹터들. 바이오가 좀. 그러니까 이거 적정 다들 확인해야 돼. 그래서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 지금. 그러면 첨삭법과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원격 의료해서 비트 컴퓨터가 강하게 날아간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 근데 끝났어 그것도. 정부 정책인데 왜 끝났어요? 아니 단기간에 정책 정보 속도랑 주가가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라고. 지금 조정이라고 비파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봐봐. 비트 컴퓨터라는 주가가 위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를 지금 왜 해? 응?
딴 거 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치료 활성화 관련해서 1월 말에 언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봐봐. 이거를 5,000원, 5,500원 안 하고 왜 9,000원에 해? 대장 주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그럼 거예요. 120선 만나면 하자. 만나면? 그럼 6,000원이야. 6,000원과 6,500원.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0원 지폭이. 지금은 진폭이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121선이 6,500원, 7,000원 올라올 때까지 안 건드려. 그게 3월달. 지금 121선이 지금 5,800원이거든. 이게 6,500원 되려면 2달 필요해. 날짜 카운팅 할 수 있어. 지금부터 121점 빠져나가는 게 어디 빠져나가고, 그러면 여기가 빠져나가야 돼. 거래 일수로 대충 어디가 빠져나가야 되냐면, 아이고, 날짜 카운팅. 최근에 매수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번 저가 묵은 물량 말고. 62일 저점이 120일이 돼야 돼. 그럼 60일 필요해. 60일. 그럼 한 달 며칠? 30일. 거래 일수로 20일. 그러면 60일이면 3개월 필요해. 그럼 2, 3, 4. 딱 3월달 지나지. 그때 얘가 평균 어디서 만나나 보자고. 그때 할래. 비트컴퓨터는 원격 의료는 어쨌든 근데 정부가 지향하는 거니까 그럼 비트컴퓨터 말고 다른 종목을 보는 건 어때요? 그게 철도 원전이지. 제가 찾아온 게 있습니다. 뭐? 녹십자 홀딩스 어때요? 지주사 관련해서 또 녹십자 홀딩스가 지주사 요즘 분위기 막 하는 거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녹십자가 10만 원, 13만 원 갇혀 있어.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 13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이야. 13만 원 뚫으면 할래. 그거 확인하는데 3개월 얘도. 그럼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고. 3월 달에 보자고. 지주사라서 다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저는 원격 의료 그럼 이쪽 관련해서 그래 지주사가 있으면은 저 PBR이니까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모멘텀이 계속 들어올 거고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 괜찮겠다. 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4월 총선 이기냐 지느냐 몰라. 그게 녹십자 홀딩스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될 때니까 IRA 폐기된다 해서 이 맙탱이 간 것 같이 의회 정족수가 국민의힘이 이겨야 돼. 그래야 이 재정정책 이런 거에서 힘을 실어갖고 속도를 낼 수 있어. 근데 원격 의료나 이런 거 여야가 다 합의하는 사안이잖아요, 선생님. 합의하더라도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왜냐면 지금 정부하고 의회가 갈려봐. 그러면 이 집행도 될 것도 안 되고 뭐 난리치고 그러니까 오히려 테마가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실적이 우상향되는 개별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철도를 왜 강조하냐. 야권도 전라도 경상도 철도를 연결시킬 것 같아. 그렇죠. 달빛처럼. 거의 연결된 거는 알 것 같아. 대신 의회가 보면 원전은 또 약간 마탱이 가는. 근데 정부는 취재할 테니까 그냥 대장 몇 개만 움직이는. 그래서 한전 기수는 그냥 박스가 있는데 밑에 단에 거는 안 가는. 이 차별화가 그게 또 극심할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바닥권에 있는데 수급 안 들어온 건 요새는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 또 소외주가 간다. 소외주의 반란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치? 소외주라는 거는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들인 건데 위치도 120일 이게 밑에 있고. 또 잠깐 소외주가 이 패턴이야. 그럴 때 언제 들어가냐? 꼬리 날리고 거래 들어올 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건 안 해. 같은 테마만 해도. 음지가 양지되는 게 이런 게 수급 들어오는 게 음지가 양지되는 거지. 다 음지가 양지 안 됩니다. 지금 음지가 거의 1,500개가 음지야. 그리고 지금 시장이 거래소 정부 정책은 코스닥이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야. 코스닥은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야. 전체